예, 저희가 준비한 5위인데요. 이번에는 윤석열 후보를 둘러싼 이른바 마이크 패스 논란입니다. 지난 8일이었습니다. 대학로를 찾아 청년 간담회를 연 윤석열 후보인데요. 이 자리에서 윤석열 후보가 답변을 피하면서 이준석 대표에게 여러 차례 마이크를 넘기는 영상이 온라인을 통해 퍼졌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적극 해명에 나섰습니다. 영상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대학로에서 여러분들의 애로사항과 고충을 좀 듣고 저도 많이 배우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하기로는 한 2번 정도 저한테 먼저 마이크가 왔던 것 같고요. 우리 후보가 뭐 달변이라 가지고요. 웬만한 문제 답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답변을 한 것이다 이렇게. 뭐 온라인에서는 단순히 마이크를 윤석열 후보가 받아서 이준석 대표에게 건네는 저 장면이 계속 나오던데. 그렇죠. 근데 이게 이렇게까지 논란이 불거진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 텐데요. 그럼 뭐 제가 알기로도 한 7개 질문 중에서 이제 3개 정도 질문을 이제 이준석 대표한테 이렇게 넘기고 본인도 뭐 답변하고 그랬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윤석열 후보가 본인이 나서지 않고 자꾸 이제 주변에다가 맡긴다. 뭐 이런 이제 논란을 어떤 면에서 이 편집 화면에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대선 후보들은 사실은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본인이 계속 마이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또 문제가 되는 것이고, 지금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당에 뭐 김종인 뭐 선거대위원장이나 또 이런 분들이 계시니까, 또 특히 또 이 젊은 층들 가면 이준석 대표한테 기회를 많이 줍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야기한 것보다 이준석 대표가 또 젊은 층의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어차피 이런 논란이 불거진 게 뭐냐면, 아무래도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대선 후보가 한테 듣고 싶거든요. 모든 부분들을, 문화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앞으로 아마 저는 윤석열 후보도 이런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될 겁니다. 즉 하나의 대선 후보는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자, 문화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갈 것이다. 세부적인 것들은 사실은 주변에 있는 참모들이나 다른 분들한테 사실 마이크를 넘길 수가 있어요. 예. 그런 거기 때문에 저는 뭐 이거를 윤석열 후보가 전혀 모른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또 이렇게 또 편집되면 또 그렇게 그럴싸하게 보이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항상 어떤 정책에 대해서 기본적인 방향과 원칙은 후보가 반드시 입장을 밝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온라인상에서는 마이크를 그냥 다 패스한 거 아니야, 다 넘긴 거 아니야 이렇게 편집이 짜깁기가 됐다는데, 실제로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니까 이준석 대표가 마이크 넘겨봐서 3가지 질문에 답변했고, 윤 후보도 8개 질문에 모두 답변을 했다. 뭐 이렇게 해서 국민의힘이 적극 반박을 좀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뭐 김앵커도 잘 아시지만 언론이 어떤 사물을 보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순간을 포착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완전히 다른 이미지를 주잖아요. 예. 그 유명한 게 YS하고 DJ가 서로 먼 산 쳐다보고 있는 거. 예. 그런 건데 사실은 또 서로 마주본 순간도 있었거든요. 그게 사진이 얼마나 사실을 이렇게 조작할 수도 있는, 내지는 다른 이미지를 줄 수도 있는 건데, 저는 저거 별로 얘기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지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야, 그래도 갈등이 있었는데 저 젊은 대표한테, 이준석 대표한테 이렇게 넘겨주는 모습을 보여서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구나 라고 좋게 볼 것이고, 그런 측면도 있고. 네, 안 좋게 보는 분들은 야, 그 할 말 없으니까 저 넘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예. 결과를 보면은 8개 질문 중에서 3개를 먼저 주기는 했지만 결국은 본인이 다 답을 했잖아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자꾸만 극대화시켜서 이게 뭐 할 말 없으니까 넘긴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너무 침소봉되고 과하다. 그게 별로 이렇게 본질적인 얘기도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서 대변인님께는 이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단순히 생각하기로는 최근에 토론회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재명 후보는 토론을 엄청 하고 싶어 하는데 윤석열 후보가 계속 거부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재명 선대위 봤을 때 어떤 그런 게 밑바닥에 깔려서 뭔가 윤석열 후보가 이런 답변을 회피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좀 하고 있는 거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또 뭐 이제 각 캠프마다 선거 전략이 있겠죠. 그래서 저기 윤석열 후보가 경선 때 보면 다른 뭐 홍준표 후보나 유승민 후보랑 경선 토론회를 보면 그렇게 썩 훌륭하게 토론회를 하진 못했어요. 그리고 정치적 경험도 좀 얕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하고 붙었을 때 자신감 있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본인들이 판단했을 것이고 토론회를 하고 말고는 각 캠프의 결정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피한다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분명히 국민들께서는 그 또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두 분이 좀 공식 후보 등록 전에도 토론회를 자주 해주기를 바라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 응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이크 이런 논란에 대해서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그동안 너무 말 실수를 많이 하다 보니 예. 그런 차원에서 좀 관리된 게 아니냐라는 오해가 있을 수도 있지만 또 그 영상에 보면은요. 이준석 후보가 딱 이러거든요. 마이크를 주니까 또 제가요? 하시죠 하면서 그만하겠다는 좀 그런 영상 의견도 주셨던 게 있어요. 그래서 과하게 마이크를 넘겨준 게 아니냐 이런 부분도 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윤석열 후보께서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좀 토론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다음에 국민 앞에 이런 오해들을 좀 없애야 되겠다. 예. 예, 그런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윤석열 후보는 최근에 청년은 이준석 대표와 같은 행보를 하고 오늘은 부동산 행보로 오세훈 시장과 함께했습니다. 이렇게 야권에서 가동할 수 있는 인사들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 윤석열 후보인데요. 어제는 새시대 준비위원회 현판식이 있었습니다. 김한길 위원장과 함께였습니다. 하나, 둘, 셋. 저희 그 선대위는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닙니다. 오로지 국민을 위한 실사구시의 실용주의 선대위고 새시대 준비위원회가 국민의힘이 확 바뀌게끔 도와도 줄 것이고 아직 국민의힘에 직접 참여하기를 좀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 다 담아서 정권 교체가 시대 정신입니다. 정권 교체를 실현해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윤석열 후보뿐입니다. 우리 새시대 준비위원회가 선대위 소속도 아니고요. 상당히 시간적으로 바쁘기도 했습니다. 특별한 의미 부여하지 마시고요. 어제 저 자리에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불참을 했습니다. 이렇게 어찌됐건 삼김을 품은 윤석열 후보인데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해서는 일단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전 정권 교체를 위해서 뭐든지 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단일화가 아니라 뭐 본인이 스스로 윤석열 후보가 단일화 후보가 될 수 있도록 해주면 되는 거죠. 정권 교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모든 것을 고려해야 되겠지만은 안철수 후보가 이제 나선 지 얼마 되지 않는 때에 지금부터 단일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양측에 다 마땅치 않은 일이다. 물론 초반이니까 뭐 단일화를 딱 예단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른바 삼김의 단일화를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다른 거 아닌가. 김정일 국장은 어떻게 좀 판단하십니까?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건 사안에 대한 게 아니고 사람에 대한 거잖아요. 예를 들면 정권 교체를 해야겠습니다라면 저 세 분이 다 똑같이 얘기할 거예요. 예. 그리고 결사적으로 싸워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하지만 어떤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는 사람마다 그동안 해온 히스토리, 과거의 역사가 있고 또 개인적인 친소 관계가 다 있잖아요. 제가 보기엔 세 분 다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후보의 결정을 따라야 되는 거나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김종인 그 위원장하고 안철수 그 후보하고는 서로 관계가 좀 껄끄러운 부분이 있으니까 뭐 그분이 알아서 좀 와주면 좋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것이고 예. 그다음에 김한길 대표 같은 경우는 친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갑자기 막 밀어붙이면 그 사람들 입장이 곤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이 조금씩 다르게 평가하는 것은 앞으로 선대위에서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질 텐데 그럼 그때마다 언론에서는 이건 갈등이야 문제가 있어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예. 너무나 정상적이고 당연한 거고 우리 편집회의 할 때도 부장마다 의견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 거죠 뭐. 예. 일단 뭐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과 김한길 위원장 일단 조금씩 다시 전면에 등장하고 있습니다.